자, 주식 레시피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적정 주가를 적정 주가, 즉 어떤 종목의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죠. 어제는 뭘 했어요? 어저께랑 그저께 이틀에 걸쳐서 보시면 베타 계수라는 것도 있었고요. 종목의 할인율, 위험도 해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 현금 흐름 할인법을 했던 거예요. 현금 흐름 할인법. 할인율과 베타 계수를 적용해서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우리가 어떤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두 번째 배당 평가에 대해서 해볼게요. 배당 평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거는 주주들이 어떤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느냐 이거를 계산하기 위한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게 우리나라에선 배당이 별로 없어요. 회사들이 제가 볼 때는 이 배당이 많아져야지 이게 선진국이 되는데 배당이 별로 없어. 근데 투자 수익에는 외국에서는 매도한 다음에 차익 실현도 있지만 이 배당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워렌 버핏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코카콜라를 가지고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죠. 매년. 그래서 이 배당을 가지고도 평가를 해서 우리가 어떤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케이스가 여러 가지예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당이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배당금이 계속 매년 똑같아. 요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당이 매년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 외국에는 이런 회사가 많아요. 실적이 좋아지면서 배당이 점점 올라간단 말이지. 요런 회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배당금이 일정하지가 않아. 줬다가 뺏었다. 일정하지 않아. 배당금 주는 해도 있고 안 주는 해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우리가 배당 평가 가치 배당 평가로 회사의 가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배당이 그냥 딱 일정하게 멈춰 있는 경우, 배당이 일정한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조금 어려워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뭐 우리가 주식하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론만 알면 되니까. 자, 여기가 처음 시점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샀어. 그다음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계속 쭉쭉쭉 계속 들고 있었다 쳤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지. 배당 수익률이 똑같죠? D를 예를 들어서 디비전이니까 배당 수익률이라고 치면 계속 똑같아요. 일정한 배당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주가를 요건 이제 학자들이 한 거니까 그냥 알고만 계세요. 배당금을 뭘로 나누냐면 1 플러스 자기 자본 비용. 자기 자본 비용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해에는 배당금을 1 플러스 똑같이 자기 자본 비용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2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승수가. 그럼 요거를 이제 식으로 하면 시그마로 나타내면 이렇게 했죠. 시간 t에 이게 만약에 L이다. 그러면 t는 1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초기 배당금 여기서 1 플러스 자기자본 비용 요거에 t만큼 제곱을 하는 거죠. 근데 요게 어려워. 요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요렇게 돼요. 결론은 주가는 배당금을 자기자본 비용으로 나눈 거다. 요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주가는 뭐에 비례해요? 배당금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배당금에 비례하는 거죠. 배당금이 많은 회사의 주식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자기자본 비용. 이건 어제 했었죠. 위험에 따른 비용. 그러니까 위험률이 높을수록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배당이 성장성이 있는 경우. 배당이 매년 계속 올라가. 회사도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주가라는 것은 요것도 결론만 얘기할게요. 배당금을 뭘로 나누냐면 자기자본 아까랑 똑같아요. 자기자본 비용 이게 위험률이죠. 위험률. 여기서 분모에서 뭘 빼냐면 성장률을 빼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주가가 나온다는 거야. 배당금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중간 수식은 다 생략할게요. 요거는 비례만 반비례만 보면 되죠. 그래서 배당금이 많을수록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고 비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분모긴 한데 성장률이 마이너스니까 요것도 비례죠. 성장률이 계속 올라갈수록 주가도 올라가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이거지. 그래서 요 성장률을 식으로 다시 빼면 유보율 곱하기 ROE예요. ROE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걸 어렵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평선 처음 배울 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잖아. 그쵸? 캔들도 이게 뭐야? 뭐 망치형.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성장률이라는 거는 유보율 곱하기 ROE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보율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기업이 이익을 내면서 유보율을 그쵸? 유보금을 회사에 쌓아두는데 이 유보금이 유보율이고 ROE는 자기자본 이익률이고 ROE는 공식이 뭐예요? 이건 꼭 알아두세요. ROE 공식이 뭐예요? 순이익을 뭘로 나눈 거다? 자기자본으로. 이런 건 계속해서 나오니까 반복해서 이게 뭐 어려워. ROE는 뭐다? 자기자본 이익률이니까 이익을 나눠야 되겠지. 뭘로? 자본으로. 무슨 자본? 자기자본. 자기자본이 주주들이 돈을 투자한 만큼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주느냐. 그렇죠? 그래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그랬죠. 꼭 본다고 어떤 회사든지. ROE가 낮은 회사는 투자를 안 한다. 그래서 어쨌든 유보율 곱하기 ROE가 성장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성 있는 회사는 결국
유보금을 많이 집어넣고 그다음에 자기 자본 이익률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보면 보통 성장성이라고 그럴 때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성장성이라고 그러면 성장성이 좋은 회사라고 그러면 항상 보면 무슨 4차 산업이다 또는 무슨 벤처기업이다 얘기하는데 사실 4차 산업하고 벤처기업 뭐 IT뿐만 아니라 BT도 해당돼요. BT가 뭐예요? 바이오주. 근데 얘네들이 현재 실적이 있냐 이거지. 현재 실적이 없어요. 미래 그걸 보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걸 거품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런 투자한다 안 한다? 거의 안 해요. IT 중에서도 실적이 있는 데에 투자를 한단 말이야. 워렌 버핏은 장기로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굴뚝 산업, 제조업, 제조업도 성장성이 있는 회사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물론 4차 산업이 있지만은 뭐가 있어요? 최근에? 폐기물 처리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이거 노가다잖아요. 그쵸? 힘든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 근데 성장성이 굉장히 좋단 말이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제조업이라고 안 좋게만 볼까? 4차 산업하고 벤처만 좋아할 게 아니라 어? 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회사를 봐야 돼요. 결국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성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배당금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거는 뭐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두세요. 배당금이 일정치 않은 경우는 고속 성장기일 때 그 다음에 저속 성장기일 때 벤처기업이라고 계속 뭐 올라가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그쵸? 요럴 때 나눠가지고 성장률을 채택을 한다. 뭐 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거 자 일단은 저걸 한번 볼게요. 기업 분석이 제대로 돼 있나? HTS를 한번 보고요. 또 안 돼 있네. 잠깐만요. 요거 기업 분석. 네. 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투자 지표에서 이렇게 쭉 보면 뭐가 있냐면 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디바이드 여기 있죠? 요게 배당이에요, 배당. 요 회사는 배당이 없는 거네, 에스코넥은.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보면 어허이. 삼성전자를 보면 투자 지표 들어가서 여기 있죠? 요게 배당이야. 그쵸? 여기 보면 배당이 있어요. 배당 성향 요거 했었죠 옛날에. 배당금을 주주 순이익으로 나눈 거 곱하기 100. 그 다음에 보면 얼마만큼 배당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어요.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우리가 HT에서 참고할 게 ROE는 뭐 아시죠?
지난번에 했으니까. ROE. 그래도 한번 볼까요? 어디 있는지. 재무 비율에 있죠. 재무 비율. 재무 비율에서 보면 뭐야? 재무제표 말고 재무 비율. 여기 보면 유보율도 있죠. 유보율. 그 다음에 ROE 어딨니? 여기 있죠. ROE. 예. 요것들을 가지고 요 세 개를 가지고 구해볼 수가 있겠죠. 아까 여기 나온 공식을 가지고 유보율, 그 다음에 ROE, 그쵸? 그 다음 배당금, 그 다음에 자기자본 비용, 요것만 알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현재 주가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주가가 적정한지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세요? 몇 가지 팩트를 가지고 보면 주가가 나오고 이 주가랑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해서 저평가, 고평가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개념만 일단 알고 가세요. 개념만. 지금 당장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보면 누가 해요? 애널리스트들이나 증권회사에서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두 번째 방법, 배당을 가지고 어떤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법. 적정 주차라고 돼 있냐, 왜? 주차를 적정하게 해. 적정 주가를 구하는 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